우리나라 전월세가 되게 비싸다고 막 난리인데, 그죠? 원룸 월세가 546만 원, 방 빼게 해달라. 매달리는 세입자들. 여기 뉴욕 이야기입니다. 뉴욕은 뭐 그쵸? 예. 원룸 월세가 546만 원. 와, 546만 원이면 서울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살 수 있을 만한 돈인데 원룸이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. 땅은 정해졌는데 인간들이 자꾸 모이니까,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땅 대비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, 머리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, 그죠? 예. 소득이 안 늘어난다고요? 예, 여러분,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인플레만큼 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따라서 소득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. 자본주의는 인플레라는 괴물을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꼭 인플레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땅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땅을 가져야 된다. 자본주의가 그런 거다. 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. 여러분. 자. 매매도 임차도 힘들어. 집값 떨어져도 서민 근심은 여전하다. 자,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값도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요렇다는 거죠. 전세로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제 지인 중에 이런 말씀 하는 거죠. 자기가 집을 구하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부동산에다 물어보니까 당신이 집을 구하는 거는 안 어려운데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전세를 빼는 게 힘들 거다. 힘들 거다. 그러니까 당신 집이 빠지면 그 다음에 구해라 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다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. 서울인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.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못 빼줄까 봐 이러고 있는 거죠.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자기 집을 빼야 이사를 가는데 자기 집이 안 빠져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이사를 가기는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지금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집 보러 가면 그 집도 빠질 거 아니야. 그치? 그 집이 빠지면 그 집을 뺀 사람이 또 이 집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. 크게 보면 왔다 갔다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?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기 집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.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거 참을 수 있을지 이게 참 의문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연말에 수능 끝나고 나면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이직이라든지 지방 발령이 났다든지 취직을 하면서 반드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자기 집을 빼야 될 텐데 자기 집 안 빠지다고만 하고 있고 자기는 구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해야 될 거거든요.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올 겨울에 가을이 이사철이 아니죠? 겨울이 이사철이죠? 겨울에 이사철에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저는 진심 궁금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을지 글쎄요. 자, 거래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거래해보니 전세가율 껑충 전국 아파트 75% 돌파. 집이 떨어진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보니까 10억이었는데 전세가 5억이었어. 그래서 이게 설마 50% 빠지겠어?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집이 뭐 30% 빠졌다니 40%가 빠졌다니 그러니까 쫄리는 거야 이게. 이제 집이 빠진다고 그동안에 집값 올라서 기분이 상해서 연골적들 힘들지 뭐 그래서 집 많은 사람들 집값 떨어져가지고 힘들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 이게 뭐야 10억이던 게 막 7억에 거래가 되느니 6억에 거래되니 이러니까 어머 이거 이러다가 전세 떼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은 매매도 빠지고 전세도 빠지는데 전세가율이 왜 올라가냐는 거지.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가 빠지는데 전세가율이 왜 올라가냐. 10억인데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면 전세가율이 50%잖아요. 자,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매매가 쑥 빠지니까 전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. 10억이던 게 7억이 돼버리니까 7억 5천이 됐어. 10억이던 게 7억 5천으로 내려왔어. 근데 전세가 5억 그대로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전세가율이 50%에서 66%가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오르는 거는 전세가 빠지는 속도보다 매매가 더 빨리 빠지니까 전세가율이 껑충된 겁니다. 그래서 또 전세가율 띄었다고 뭐 정부에서 뭐 깡통 전세 하도 정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금리가 올라서 다
연끌족도 힘들 거다.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 거다. 뭐 어쩐다 하도 두드러대니까 심리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. 이 정보의 전달 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심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금리도 그렇잖아요.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이제 금리 올라서 다 이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러는 줄 알았는데 뭐 이번 주 되니까 금리 그만 올린다 그러고 뭐 정점이 다 왔다 그러고 이런 게 또 급반전하지 않습니까? 참 그래 그래서 세상이 흐르는 걸 보면서 느긋이 좀 빠져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. 그렇습니다. 실거래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매매가 빠지는 속도가 전세가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부디 전세도 매매도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떨어져도 좋은데 거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